주차권 한 장 주세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셔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만 원으로 정기 예금을 들어주시오.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100만 원요 아니면 200만 원요? 써 1000억 원. 하하. 1000억 원이요? 인첨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찢어지는 듯한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이 할아버지가 2천억 원이 있다면 난 벌써 여기 지점장 됐겠다. 아니지, 한국은행 총재가 됐겠지, 하하하. 젊은 직원들의 농담 섞인 웃음소리가 창구의 고급스러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세월의 색이 바랜 낡은 회색 재킷을 걸친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모욕의 밑바닥에 닿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잔인함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이 9키를 넘긴 이 나이가 되면 세상에 온갖 희로애락에 무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반쪽 눈으로 쳐다보고 손잡벌 되는 아이들이 단지 옷차림 때문에 면전에서 비웃는 그 느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것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한 남자의 자존심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깔깔거리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 자신의 경력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지옥행 급행 열차의 1등석 티켓을 끊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우스꽝스럽고 씁쓸한 이야기는 사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아주 평화로웠어야 할 아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인들은 잠이 토끼 꼬리처럼 짧고 설쳐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슬이 잎에 맺혀 있던 새벽녘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한남동의 300평 약 1000m이 넘는 대지에 우뚝 솟은 저의 2층 양옥집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 올해 72세입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이슬 냄새. 지난밤 비 온 뒤에 젖은 흙내음 정원의 나무칩 냄새가 무척 상쾌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잘 정돈된 정원이 아침 햇살 속에 드러나는데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요함을 좋아하게 됩니다. 명예나 부의 시끌벅적함은 덧없게 느껴지죠. 지금의 저를 보면 늙고 쭈글쭈글하고 검버섯 핀 백발 노인일 뿐이라 아무도 제가 70년대 성수동 공단 섬유업계의 전설적인 김 회장이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 시절 저는 불나방처럼 메마른 밭을 미친 듯이 가는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땀과 눈물, 심지어 피까지 바쳐가며 보통 사람은 평생 꿈도 못 꿀 재산을 모았습니다. 직기 옆에서 지사운 밤들, 길고 긴 해외 출장, 마른 빵으로 때운 끼니들. 그 모든 것이 오늘날의 김도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이라는 호칭은 제게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저 과거의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죠. 저는 창가를 떠나 거대한 참나무 옷장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아내 수진이가 유럽 여행 때마다 공들여 사준 명품 정장들과 반짝이는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가 대기업 회장답게 말끔하게 차려입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제 손은 망설임 없이 옷장 가장 구석진 곳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밑단이 해진 면바지와 회색 재킷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아, 역시 이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들은 저와 10년 넘게 함께 해온 옷들입니다. 낡아서 소매 끝이 해지기도 했고, 회색은 얼룩덜룩한 죽 색깔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입으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부드럽고 익숙해서 격식을 차릴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는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비싼 정장들처럼 불룩 나온 배를 조이지도 않고 폼을 잡으려고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인 제 모습 그대로를 허락해 줍니다. 제 아내 수진이도 올해 칠순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던 아내는 거울 너머로 제가 또 그 거지 같은 옷을 꺼내는 걸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참 처량했습니다. 여보, 또 그 옷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옷장에 좋은 옷이 꽉 찼는데 안 입고 왜 자꾸 그 걸레 같은 걸 걸치고 그래요. 당신이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제가 인색해서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남편을 저렇게 낡은 옷이나 입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단추를 잠그며 사람 좋게 웃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아요. 오늘 구도심에 있는 중고가게 좀 둘러보고 괜찮은 LP 판 있나 보려고 해요. 내 성격 알잖아, 옛날 노래 좋아하는 거. 벼룩시장이나 중고품 파는 데 가서 번쩍거리는 정장 입고 금시계 차고 가면 누가 상대나 해주겠어. 상대해준다 해도 바가지만 씌우지. 이렇게 입는 게 최고야. 편하고 자유롭고 흥정하기도 쉽고. 수진이는 빗을 탁 내려놓고는 밉지 않은 눈흑임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평생 고생을 사서 해요. 돈 많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원. 알겠어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대신 점심 식사 때는 일찍 들어오셔야 해요. 알았어. 걱정도 팔자라니까.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넓은 공간에 세 대의 차가 잠든 짐승처럼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7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은 검게 빛나며 권력과 부를 뽐냈습니다. 그 옆에는 3억 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업가가 꿈꾸는 차죠. 하지만 그 두 거인 사이에 끼어 있는 겸손한 구석에는 장난감처럼 작은 초기 모델 빨간색 마티즈가 있었는데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며 롤스로이스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손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차에 탈 때마다 기사를 불러야 하고 뒷좌석에 앉아야 하고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피곤한 일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마티즈 열쇠를 집어들고 삑 하고 눌렀습니다. 경적 소리가 힘없고 꽉 막힌 듯 울렸습니다. 옛날에 수진이가 시장 갈 때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가 작고 안전하지 않다며 잔고장도 심하다고 싫어했습니다. 반면 제가 몇 번 타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고 날렵해서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기에는 그만이었죠. 땅 좁고 사람 많은 이 도시에서 롤스로이스 주차할 곳 찾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지만 이 마티즈는 어디든 쑤셔 넣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천억 자산가인 김도윤 회장이 이 똥차 마티즈의 전담 기사가 된 겁니다. 오늘도 늙은 친구랑 같이 산책이나 하자꾸나.
저는 낡은 핸들을 툭툭 치며 책에 친구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액정에 금이 간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빨간색 아이콘이 깜빡거렸습니다. 금방 갔다 와서 충전하면 되겠지 하고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딩동. 로얄 저축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늙었어도 재정 관리는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식이나 비서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번 돈을 가족이라도 남에게 맡기는 건 믿음이 안 가니까요. 저는 눈을 찌푸리고 전화기를 얼굴에 바짝 대고 긴 숫자를 읽었습니다. 총 예금 잔액 224 700객서 0천원 2204 17억 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보자 기억이 슬로모션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참 빠르기도 하죠. 그날 중마고우인 최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퀭한 눈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민호 아들이 은행을 열고 싶은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의 우정을 생각해서 또 조카의 창업을 돕고 싶어서 저는 주저없이 다른 투자처에서 300억 원을 빼서 자본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주게 도윤아. 내 인생에 걔 하나뿐이잖아. 자네만 믿네. 눈시울을 붉히며 하던 민호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그 후로 땅을 팔거나 공장을 팔거나 회사 배당금이 나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곳에 더 넣었습니다. 100억, 200억. 어느새 숫자는 2억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걸 노후 자금이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 무상이라죠. 민호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최진우도 한동안 은행을 경영하다가 5년 전 다른 금융그룹의 지분을 다 넘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와 이 로얄 저축은행 사이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옛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다 떠나고 풍경만 남았죠. 이제 이 은행 입장에서 저는 그저 VIP 고객 컴퓨터 시스템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보다 이자가 조금 더 좋고 옮기는 절차도 귀찮아서 그냥 돈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 있든 돈은 돈이고 불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이번 달 이자도 꽤 짭짤하군. 레코드 가게 하나는 사고도 남겠어. 저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리고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마티즈 엔진 소리가 달달달달 하며 거칠게 울리고 차 전체가 덜덜 떨리며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좀 거칠고 시끄럽지만 아주 진짜 같고 생동감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을 나섰고 화려한 저택을 뒤로 한 채 분주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침 서울 거리는 실타래처럼 얽혀 복잡했습니다.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엔진 굉음이 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에 젤을 발라 넘긴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샛노란 스포츠카 오픈카를 몰고 옆 차선에 멈춰 섰습니다. 녀석은 낡은 빨간색 마티즈를 흘끗 보더니 그 안에 앉아있는 회색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과
동정이 섞인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위세를 부리듯 비켜라 늙은이 여긴 고물차가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듯 엔진을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다 보고 이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이상해. 저는 핸들을 두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니. 핸들에 박힌 로고나 옷에 붙은 상표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이 차는 낡고 싸구려지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비바람을 막아줘. 저 비싼 차는 멋지지만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름다울까? 저 차를 산 돈이 깨끗한 돈일까? 아니면 빚이거나 부모 돈일까? 라디오를 켜고 옛날 음악 채널을 맞췄습니다. 가수 김추자의 무인도 멜로디가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흥얼거리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소풍 나온 아이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바로 이 소박한 겉모습, 제가 즐기던 이 자유분방함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부터 얼굴을 한 대 얻어맞는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이끼 낀 기와집들이 있는 구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LP판과 골동품을 파는 옛 노래라는 가게가 있는 곳입니다. 주인장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늙은 친구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온종일 음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평소 익숙하게 가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주황색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습니다. 상수도 공사 중이라는 큼직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를 뚫는 드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혀를 차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수도 없지. 하필 이때 공사를 하다니.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주변 골목을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서울 땅을 아시죠? 금싸라기 땅이라 주차할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특히 좁은 구도심은 더합니다. 어디나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이미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나 이상하네. 주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붐비지? 핸들을 계속 돌리느라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티즈는 요즘 차처럼 파워 스티어링이 좋지 않아서 돌리다 보면 꽤 팔이 아픕니다. 두 번째 골목으로 차를 돌렸을 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낡은 거리 한가운데 파란색 유리가 번쩍이는 현대식 5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에는 아주 익숙한 진한 파란색 간판이 있었습니다. 로얄 저축은행. 아, 로얄이 여기 있었군. 서부 지점이네. 이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거긴 고객용 주차장이 넓습니다. 저기에 잠시 주차 좀 할까? 겸사겸사 요즘 금리 높은 상품 있나 물어보고 돈 좀 옮기거나 용돈이나 좀 찾지 뭐. 그야말로 일석이조네. 생각이 끝나자마자 핸들을 꺾어 건물 쪽으로 마티즈를 몰았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넓게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배지를 보나 거만한 태도를 보나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대장 같아 보였습니다. 넙대대한 얼굴에 실눈 심술 굳게 처진 인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빨간 마티즈가 천천히 입구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튀어나와 교통경찰이 범죄자를 잡듯 거칠게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춰, 당장 멈춰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덜컹 멈췄습니다. 관리인의 이름은 정우성이었습니다. 명찰을 보고 알았죠. 그는 엑스레이 스캐너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차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훑어봤습니다. 차는 작고 지난번 전봇대에 부딪혀 앞 범퍼가 긁혔고 조수석 문은 찌그러진 채로 아직 수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는 어슬렁거리며 차 창문으로 다가와 곤봉으로 차체를 톡톡 쳤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고 존댓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만하고 불쾌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속으로는 그의 태도가 좀 불쾌했지만요. 안녕하세요. 잠시 주차 좀 하려고요. 옆 레코드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은행 업무 보러 올 겁니다. 주차장이 많이 비었길래. 정우성의 얼굴이 굳어지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낡은 회색 재킷을 보고 차 안의 낡은 내부를 쳐다봤습니다. 여긴 은행 업무 보러 온 고객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 빼세요. 업무 보러 올 때 다시 와서 대시든가요? 외부 차량은 안 받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규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람 태도가 왜 이렇게 고약한지. 마치 제가 주차 공간을 훔치러 온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잠깐 갔다가 은행 온다니까요. 저도 로얄 고객입니다. 계좌도 있고요. 관리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고객이라고요? 그래, 은행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데요. 예금 대출, 슬슬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나는 고객인데 왜 입구에서부터 이런 신문을 받아야 합니까? 내 개인적인 용무까지 여기서 다 보고해야 합니까? 금융상품 문의하러 갑니다. 됐소. 정구성은 허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메마르고 악의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허허허. 문의만 한다고요? 문의는 거래가 아니죠. 이 보세요. 영감님, 솔직히 말하세요. 공짜 주차하려는 거 맞죠? 이 똥차꼴하고 영감님 행색 보면 딱 답 나와요.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이 은행 와서 공짜 물 마시고 에어컨 쐬고 화장실 쓰는 거 하루 이틀 봅니까? 공짜 주차. 말문이 막혔습니다. 빈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회장이 될 때까지. 단 몇천 원 주차비 아끼려고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나 주차비 낼 돈 없지 않아요. 그때 마침 스타벅스 커피를 든 짧은 치마, 유니폼 차림의 은행 여직원 2명이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마티즈 탄 노인에게 삿대질하는 걸 보더니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저를 조롱하듯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싸구려 코미디를 보는 듯했고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성은 은행 직원들이 지나가는 걸 보자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더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대답 못하죠. 그럴 줄 알았어. 좋아요. 노인네 오락가락하는 거 봐서 길도 모르는 것 같으니 봐줍시다. 저 구석에다 대세요. 그는 쓰레기통과 폐지 박스가 쌓인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나 배달 오토바이가 대는 곳이었습니다. 저 구석이요. 여기 멀쩡하고 지붕 있는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기까지 가라 합니까? 공용 주차장인데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정우성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났나? 아님 모르는 척하는 건가? 눈이 삐었소 여긴. VIP 구역이요. VIP 몰라. VIP 벤츠, BMW 아우디. 타는 돈 있는 사람들 자리란 말이요. 영감님, 허이 장난감 같은 차. 여기 되면 은행 얼굴 깎아먹고 건물 품격 떨어뜨려요. 빨리 저 구석으로 가요. 아니면 딴 데로 꺼지든가.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나도 이 은행 VIP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그 순간 정우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하하하, 당신이 VIP라고요. 아이고 맙소사, 당신이 VIP면 난 이 건물 주겠다. 영감님 농담도 적당히 하시고 망상도 좀 줄이세요. 무슨 VIP가 썩은 마티즈 타고 다 떨어진 옷을 입어야 됐고 주차비는 10분에 1,000원입니다. 빨리 움직여요. 저기 고급차 들어오잖아. 백미러를 보니 흰색 벤츠 S클래스가 육중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번개처럼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를 마치 잡상인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요. 빨리 길 비켜요. 그러고는 고급 승용차 쪽으로 돌아서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굽실거리며 누런이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일 좋은 자리 비워뒀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말끔한 정장에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경비원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하지만 정구성은 굴하지 않고 굽실거리며 은행 문을 열어주는 등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쓰레기통 옆 구석진 곳에 차를 댔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주차 자리가 탐나서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왜 차와 옷으로 존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걸까요? 왜 이 사회는 이렇게 썩었을까요? 한숨을 쉬며 백미러를 보니 늙은 제 얼굴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김도윤, 째째하게 굴지 말자. 가서 주차권 받고 볼일 보고 가면 그만이야. 소인배들과 얽히지 말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질병인 왼쪽 무릎 관절염이 욱신거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무릎을 문지르고 절뚝거리며 은행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VIP 고객에게 웃음꽃을 피우던 정우성은 제가 걸어오자 금세 표정을 구겼습니다. 고개를 획 돌리고 담배를 피우며 늙은 제가 무거운 유리문을 끙끙대며 밀고 들어가는 걸 모른 채 했습니다. 은행 안은 시원했습니다. 밖에 덥고 시끄러운 세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돈 냄새, 종이 냄새가 섞여 부유함, 특유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번호표 기계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터치스크린을 눌렀습니다. 25번이 적힌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기표를 들고 가죽 소파가 있는 대기석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객장에 창구는 5개지만 직원은 3명뿐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꽤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진한 화장에 금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던 여자는 옆에 누가 앉자 곁눈질했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에서 낡은 면바지 해진 재킷으로 이어지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성형 수술한 코를 찌푸렸습니다. 마치 댁에서 가난의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나 저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옮겨 앉고는 손으로 앞 공기를 휘휘 저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못 본 척했습니다. 무릎을 문지르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주차권 받고 금리나 좀 물어보고 가자. 젊은 애들 상대로 뭐하러 세상 사람들 상대로 뭐하러 째째하게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여섯 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손에 든 표를 봤습니다. 오세요 6번. 내 차례군.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박지은이라는 명찰을 단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꽤 예쁘장한 얼굴 하얀 피부에 빨간 립스틱을 발랐지만 눈에는 피로와 냉랭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창구 앞에 섰는데도 책상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입을 우물거리는 걸 보니 채팅이나 SNS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요. 그제야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잘 다듬어진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제가 경비에게 제지당할 때 킥킥대던 두 여자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도 의례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주차권 한 장 부탁합니다. 밖에 경비원이 여기서 거래해야 주차권을 준다고 해서요. 주차권이라는 말에 그녀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루함이 노골적인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으라는 듯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차권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지며 끝이 올라갔습니다. 여긴 공짜로 표 나눠주는 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여긴 은행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압니다. 밖에 관리인이 여기서 거래하면 표를 준다고 했소. 지은은 눈알을 굴리며 저를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습니다. 발가벗기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분명 이런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또 가난한 노인네가 와서 귀찮게 구네. 공짜 주차하려고 핑계대는 거 봐라. 내 귀한 시간 뺏지 말고.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주차권은 실제 거래한 고객님께만 드립니다. 금융거래요, 아시겠어요? 무슨 거래를 하면 돼요? 제가 참을성 있게 물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셔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모니터를 힐끔거렸습니다. 빨리 가라는 뜻이었죠. 얼마 이상이면 됩니까? 100만 원 이상이요. 사실 저는 이 은행 규정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적금은 몇만 원부터 가능하고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입금만 해도 거래 고객으로 쳐서 1시간 무료 주차를 줍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일부러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거지 같은 노인네가 당장 100만 원이 어디 있겠어.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잔돈 몇 푼이나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0만 원 제게는 저녁 식사 한 끼 자주 마시는 와인 한 병 값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거는 방식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몹시 거슬렸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것이었죠. 그래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럼 돈을 찾겠습니다.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정신 나간 사람 헛된 자존심이나 스려는 노망난 노인 보듯 했습니다. 출금이요. 고작 주차권 때문에 돈을 찾으시겠다고요. 계좌에 돈이 있긴 하세요. 그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의심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으로 대리석 탁자를 톡톡톡 두드리며 초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얼마나 찾으시게요? 그 중에서 100만 원으로 정기 예금을 들어주셔야 주차권 나갑니다. 규정이 그래요. 도전적인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100만 원요? 아니면 200만 원이라도 찾으시게. 아니면 전 재산 5만 원 다 찾으시게요. 객장 전체가 이 대화를 듣느라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이 노인이 다음에 무슨 광대짓을 할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굽었던 등은 어느새 소나무처럼 꼿꼿해졌습니다. 늙었지만 형형한 눈빛으로 박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난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키 더신억원.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순간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하하하하 박지은의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하하. 아이고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이랑 1000단위를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노안이라 짜리를 10억짜리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박지은의 웃음은 이제 예의상 킥킥거리는 수준을 넘어 자지러지는 폭소로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느라 어깨를 들썩였고 눈꼬리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극도의 조롱 섞인 눈물이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 김서준이라는 이름의 얼굴이 뽀얗고 머리에 젤을 발라 세운 젊은 녀석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의자를 돌려 거드름 피우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이, 박 대리. 너무 웃지 마요. 혹시 알아요? 진짜 숨겨진 재벌일지. 이봐요. 할아버지. 이 조그만 은행에 원이 있으면 제가 여기 지점장 하고 있지. 여기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2천억 원이 0이 몇 갠 줄이나.
아마 종이에 쓰면 여기서 문까지 닿을걸요? 아니지. 김 계장 한국은행 총재가 됐겠지. 하하하. 지은이 맞장구를 치며 젊은 직원들의 농담 따먹기가 고급스러운 창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들도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까 금부티를 잔뜩 한 여자는 입을 삐죽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망상이 심하네. 가난한 주제에 허세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탈출한 거 아니냐는 듯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욕의 태풍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낡은 회색 재킷이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지만 속은 삐뚤어진 저들 사이에서 저를 더욱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고독의 밑바닥을 느꼈습니다. 냉기가 등골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퍼졌습니다. 은행의 강력한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잔인함과 야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 종이 냄새, 돈 냄새. 모든 것이 뒤섞여 숨 막히는 냄새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난했고 무시당했던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난해도 정이 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쯧, 세상 참 변했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나는 김도윤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고작 이 어린 것들과 시장판에서 싸우듯 말다툼을 해야겠나. 아니 본때를 보여주마. 하지만 아주 품격 있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마. 하지만 저기서 비웃고 있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방금 지옥행 급행 열차의 1등석 티켓을 제 손으로 끊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티켓을 검표할 차장 구멍을 뚫을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빨간 마티즈 타는 노인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눈을 떴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이웃집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참을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불호령을 내리던 회장님의 위엄과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자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일단 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100만 원으로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어 당신 마음에 들게 해주지.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 했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직원은 여전히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턱을 괴고 펜으로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도발했습니다. 통장은 있으세요? 말꼬리를 길게 빼는 게 참 거슬렸습니다. 마치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하듯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노인네가 100만 원이 어디 있어. 시간 끌려고 수작 부리는구만. 어디 언제까지 연기하나 보자.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질문을 받은 게 얼마 만입니까? 돈은 있어. 이건 거지나 노숙자에게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 동네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제게 그 질문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있어 있어.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지은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가증스러운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또 집에 두고 왔다고
상상 속에 금고 있다고 하실 건가요? 난 종이 통장 안 써요.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 통장을 들고 다닙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신식이시네. 지은은 옆자리의 서준에게 윙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시게요? 설마 믿음으로 찾는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은은 팔짱을 끼고 의자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거만하고 도전적인 자세였습니다. 마치 판사가 죄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고, 저는 가난을 변명하는 피고인 같았습니다. 전화기에 은행 앱이 있어요. 거기서 계좌 확인하고 인출해 주시오. 계좌 연동 다 해놨으니까. 네, 할아버지가 인터넷 뱅킹도 쓰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 창구 직원들과 문 근처 경비원까지 쳐다봤습니다. 호기심보다는 꼬투리 잡으려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적대적인 시선에 둘러싸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발가벗고 군중 속에 선 기분입니다. 그들은 저를 외계 생명체 보듯 촌티 나는 노인이 기술 흉내 내는 걸 보듯 했습니다. 그래였습니다. 뭐 이상합니까? 노인은 기술 쓰면 안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지은은 혀를 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말씨름 안 할게요. 그럼 전화기 켜서 보여주세요. 그 2천억 계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보게. 저는 아내가 거지 같다고 싫어하는 헐렁한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전화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약간 따뜻했습니다.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죽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늙은 손가락으로 장이스가 난 터치스크린을 문질러 파란색 은행 앱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더군요. 설상가상이라더니. 앱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을 보여주려는 순간 화면이 팟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새까매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요. 멍하니 섰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꾹 눌러봤습니다. 길게 눌러봤습니다. 안 켜집니다. 당황한 늙은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방전. 아이고, 이 망할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밤새 충전해도 반나절을 못 갑니다.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풍경 보고 음악 듣느라 충전하는 걸 까맣게 잊었습니다. 아까 문자 확인하고 화면도 안 꺼서 계속 켜져 있었나 봅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군.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이 거짓말처럼 들리기 마련이죠. 그 꼴을 보고 박지은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딱 걸렸네. 또 연기하시네. 하는 듯한 승리감에 도취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배터리 방전 타이밍. 참 기가 막히네요. 그 레퍼토리 너무 낡았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들은 꼭 배터리가 없다. 지갑을 두고 왔다. 그럴까요? 좀 더 창의적인 핑계 없어요. 옆에 있던 서준이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브라보 연기력. 대박 할아버지는 영화 배우를 하셨어야 했어요. 여기서 사기치기엔 재능이 아깝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손이 너무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요.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요. 충전기 있어 5분만 빌려주면 증명해 보리다. 여기엔 할아버지, 고물 전화기 충전기 없어요. 됐고, 시간 그만 끄세요. 지은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서 일이나 보세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제 뒤엔 휴대전화 보는 손님 한 명뿐이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이쯤 되니 김도윤이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이 났습니다. 비릿한 피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게 대리석 탁자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분증으로도 되잖소 그렇죠. 지문이랑 얼굴 등록했으면 신분증으로 출금되는 거 규정에 있잖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신분증이요. 지은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사람 보듯 했습니다. 뭐 신분 확인되면 인출은 되죠. 근데 그녀는 말을 끊고 짙게 화장한 날카로운 눈으로 흙 묻은 다른 운동화부터 바람에 헝클어진 백발까지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진짜 100만 원 있으세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없으면 주차권 못 드려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주차비 2,000원인데 나가서 누구한테 구걸이라도 하면 줄 텐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제 재력을 의심하는 걸 넘어 인격을 모독하고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폭풍전야의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얼마 찾으시게요? 빨리 정해요.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아니면 이번 달 노령연금 몽땅. 지은이 건성으로 물으며 벽시계를 봤습니다. 저 점심시간 다 됐거든요.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가야 해요. 뒷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세월에 달아해진 소가죽 지갑이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제 사진과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박힌 단단한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탁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소음을 갈랐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은 깊은 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쩌렁쩌렁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정선억 원을 찾고 싶소. 그 순간 신분증을 집으려던 지은의 손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옆 창구의 지폐 개수기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네. 지은이 되물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외계인이 한국말 하는 걸 들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라고요? 2.억 원. 다시 한번 천천히 단호하게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2천억 원. 지은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친 건지 술 취한 건지 장난치는 건지 주름 하나하나를 뜯어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까보다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전원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원은 창구에서 못 찾아요. 시스템상 소액은 창구 출금 안 돼요. 밖에 ATM기 가서 찾으세요. 수수료도 아끼고. 옆에 있던 이서준 직원도 물을 마시다 뿜으며 덩달아 낄낄거렸습니다. 단위를 착각하셨나 보네. 할아버지, 억이랑 천은 천지 차이예요. 이 건억, 천억 원 쌓으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 건물보다 높을걸요. 아니, 억 원이라고 해대서. 2천억. 도 아니고 2억도 아니야.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 글자씩 강조했습니다. 지은의 웃음소리가 더 커져 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배를 잡고 의자에 기대어 눈물까지 흘리며 아이샤에도가 번지도록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할아버지 농담 그만하세요. 배 찢어지겠네. 오늘 약 드셨어요. 자식들은 뭐하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둔대요. 농담 아니야. 점원이면 저 밖에 건방진 경비놈 주차비도 못 내. 10분에 7만 원 달라고 하더군. 난 2억이 필요해. 신분증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눈꼬리에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빠요. 백만장자 놀이할 시간 없어요. 돈 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 돈이면 이런 은행 건물 몇 채는 사요. 본인 꼴 좀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이웃넉 있어 보이는 구석이 있나 속뜻은 뻔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이익 천원이나 있으면 다행이지 무슨 억소리를 해. 내 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옷이나 차로 증명할 필요 없어. 당신 의무는 확인하고 거래해 주는 거야. 빨리 처리해. 태도 불량으로 상사한테 민원 넣기 전에. 김도윤의 목소리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의 위엄으로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이 언성을 높이며 상사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 있던 이서준이 빈정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박대리 뭐해? 손님도 많은데 할아버지 계속 떠들게 두면 시끄럽잖아. 그냥 대충 확인해드리고 보내. 안 그러면 저 할아버지 하루 종일 저러고 있을걸. 아니, 이 할아버지가 계속 이 전현억 달라고 우기잖아요. 입력했다가 오류 나면 심할서 써야 한다고요. 지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허벅지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 이 정선억 원이요. 와, 할아버지 스케일 크시네. 오늘 만우절인가. 만약 이 계좌에 진짜 2천억이 있으면 제가 맹세코 여기서 무릎 꿇고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닥이라도 할죠. 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던 직원들도 일손을 놓고 구경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에 목을 빼고 쳐다봤고 개 중에는 미친 노인네가 견전억 달란다 며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 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만 웃고 이래. 억누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은은 고문을 당하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못 살아.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확인해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규정은 규정이에요. 확인했는데 돈 없거나 잔돈 몇 푼 있으면 제발 그냥 가세요. 떼쓰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요. 경비 불러서 끌려나가도 전 몰라요.
그녀는 더러운 물건 짚듯 두 손가락으로 신분증을 집어들고는 서준에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이것 봐. 72세, 마티즈, 똥차 구석기 시대 옷 다 찢어진 지갑인데 2천억이래. 노망이 단단히 났어. 자식들이 불쌍하다. 서준이 킬킬거리며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저승 돈일 수도 있어. 어젯밤 꿈에 조상님이 로또 번호 알려줬나 보지. 이 젊은 것들, 노인에 대한 고객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나. 사회가 뭘 가르친 건가? 돈이 눈을 멀게 하고 인격을 썩게 만든 건가?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칠에만 중시하는 사회가 낳은 미래 세대가 안쓰러웠습니다. 아 참, 출금 청구서 먼저 쓰셔야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지은은 서랍에서 출금 청구서 양식을 꺼내 거지 적선하듯 툭 던졌습니다. 여기 쓰세요. 이름 주민번호 제일 중요한 금액은 숫자랑 한글로 쓰시고요. 틀리면 무효니까 똑바로 쓰세요. 계좌번호 모르면 비워두세요. 제가 찾을 테니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종이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줄에 매달린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름 김도윤. 글씨가 좀 비뚤어졌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액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잉크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2, 그 다음 0, 또 0, 1000단위 쉼표, 100만 단위 쉼표, 10억 단위 쉼표.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달걀처럼 동그란 0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속으로 셌습니다. 1, 10, 100, 1000만억. 개수가 맞습니다. 쉼표 위치도 정확합니다. 2천억 원정. 긴 숫자가 칸을 꽉 채웠습니다. 다 쓰고 지은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보다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이거 뭐 하신 거예요? 2천억 원. 분명히 썼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코웃음을 치며 미친 짓의 증거물인 양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을 다 채워 넣었어. 아주 길게. 하나도 안 빼먹고. 하루 종일 영만 세고 계셨나 봐. 서준은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보더니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하하, 진짜 기네. 할아버지 집념 대단하시다. 하나 안 틀렸어.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셨나 봐. 그러고는 창구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도윤 할아버지. 은행 규정상 큰 돈은 한글로도 써야 해요. 헷갈리지 않게. 숫자 밑에 빈칸 있죠. 거기에 한글로 2천억 원이라고 예쁘게 써주세요. 악필이면 못 알아봐요. 내가 포기할 줄 아나. 글씨를 못 쓰는 줄 아나. 알았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 눌러 썼습니다. 2, 1000억 원 정. 노인의 필체 떨리지만 뼈대 있고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종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침표를 찍자마자 서준이 종이를 채갔습니다. 그는 종이를 높이 들어 로또 당첨권이라도 되는 양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2천억짜리 출금 전표 좀 보세요. 대박이죠.
창구에서 현금 찾는 전표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액자해서 걸어놔야겠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은행 안이 돗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와, 숨겨진 재벌 납셨네. 이 계장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해. 하하하. 할아버지 유머 감각 있으시네. 다들 웃겨주시고. 침묵했습니다. 주위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오직 서준과 지음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칼날 같은 시선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이제 확인해 줄 건가? 아니면 더 춤이라도 춰야 하나? 지은이 혀를 차며 서준에게서 전표를 뺏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아이고. 되다. 확인하고 끝냅시다. 그녀는 서준에게 의미심장하게 윙크했습니다. 이 계장 내기할까 재미로 진짜 얼마 있는지. 콜 당근이지. 서준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난 10만 원 건다. 오늘 노령연금 들어와서 이치인 줄 아시는 걸 거야. 난 5만 원도 안 된대 한 표. 저 납작한 지갑 좀 봐. 라면 사 먹을 돈이나 있겠어. 오케이. 콜 진 사람이 오늘 점심 커피 쏘기 스타벅스로 자판기 커피 말고 콜 나를 내기 도구로 삼았습니다. 고객의 명예와 재산을 근무 시간의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좋아. 실컷 웃어라. 즐겨라. 이게 이 은행에서 웃는 마지막이 될 테니. 목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슴만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은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거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김도윤. 귀찮다는 듯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엔터키를 탁 하고 경멸하듯 눌렀습니다. 모니터가 번쩍였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자, 우리 재벌님, 사탕 사 먹을 돈 얼마나 있나 볼까? 두근두근하네. 서준이 지은의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며 빈정댔습니다. 고객 정보가 떴습니다. 선명한 LCD 화면에 상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예금주 김도윤. 회원 등급 VVIP 황금색으로 반짝임 그리고 잔액. 마우스를 잡은 지은의 손이 딱 굳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훅 꺼졌습니다. 참담하게 일그러지더니 울음과 웃음 사이에 기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딸꾹질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서준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희죽거리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준의 목소리가 뼛속까지 시린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숫자가 너무나 선명하고 밝게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금 가능 잔액 2244 700 KRW. 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벅벅 비비고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세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벌벌 떨며 숫자를 짚었습니다. 0, 하나, 둘, 6, 9, 10억, 100억, 1000억. 맨 앞자리는 2247억 원.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백지장처럼 물에 빠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간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렸습니다. 서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다
책상을 짚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시스템 오류지, 화면 오류 맞지? 지은의 입술이 떨려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틀렸다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나 봅니다. 주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3번. 창구의 죽음 같은 침묵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왜 그래? 얼마길래? 절에 10만 원 있어. 뒤에 있던 여직원이 궁금해서 다가와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숫자를 봤습니다. 엄마야.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뭐야? 왜 다들 조용해? 군중들도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얼마야? 도대체 얼마길래? 2,000억. 지은이 모기만 한 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247억. 그 순간 객장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모니터의 그 무시무시한 숫자에 꽂혔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포와 경악에 찬 눈으로 창구 앞의 남자에게 옮겨갔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은 노인, 빨간 마티즈를 타는 노인, 방금까지 비웃고 모욕했던 그 노인. 저 김도윤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태산처럼 꼿꼿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욱하는 분노는 사라지고 무지한 개미들을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서늘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대리석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 똑. 가벼운 소리였지만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확인 끝났으면 빨리 돈 찾아줘. 황제의 명령처럼 평온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나 레코드 보러 가야 해. 당신들이랑 내기나 할 시간 없어. 아, 거기 자네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하게. 지점장님, 지점장님, 빨리 좀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서준은 허둥대며 내선 전화를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 수화기를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주어 번호를 눌렀지만 자꾸 빗나갔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지점장실을 연결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구석에 있는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하준 지점장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거나 개인 용무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야? 근무 시간에 시장 바닥처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게. 강 지점장은 투덜대며 권위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고 지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구 뒤로 달려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247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김도윤.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지점의 전설, 고 최민호 회장의 절친. 20년 전 이 지점이 초라한 사무실일 때부터 돈을 맡겨온 사람. 강 지점장은 부임. 첫날 인수인계 받은 특별 고객 명단 첫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최고 예우라고 적혀있던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관자놀이를 타고 내렸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획 돌아 객장 쪽을 봤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옷은 허름하고 신발은 낡았지만 그 기운 형형한 눈빛 차갑도록 침착한 태도. 바로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5년 전 신년 할애회에서 딱 한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강하주는 화살처럼 창고를 뛰쳐나갔습니다. 급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 앞에 달려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벗겨진 정수리가 제 허리춤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애와 참회가 담긴 폴더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지점장 강하준입니다. 늦게 알아뵙고 결례를 범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뜬장님입니다. 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뭐야, 지점장이 저 거지 차림 노인한테 굽실거려. 회장님, 회장이라고 어디 회장. 세상에 말도 안 돼. 저 마티즈 노인이 숨겨진 재벌이라고. 강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는 땀범벅이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직원들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나 봅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것들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강 지점장을 보고 뒤에 얼어붙어 있는 직원들을 힐끗 봤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실수라고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인격을 짓밟은 걸 고작 실수라고 하는 건가? 강 지점장 자네는 직원들에게 옷이랑 차로 사람 평가하라고 가르쳤나? 나직했지만 쇠망치처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창구를 뛰쳐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흉했습니다. 지점장 옆에 와서 허리를 숙이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서준도 달려와 제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닭처럼 덜덜 떨며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아까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발밑에서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상상했던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세태가 슬펐고 물질에 영혼이 파먹힌 젊은이들이 슬펐습니다. 허리 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광대짓 그만해 똑바로 서. 두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눈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 웅성거림을 뚫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값싼 사과는 필요 없어. 궁지에 몰려서 하는 사과가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이 없었다면 무릎 꿇고 빌었겠어. 경비 불러서 끌어냈겠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247억 원. 전액 인출하겠네.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금 당장 사람 무시하는 이런 곳에 단돈 10원도 못 맡겨. 순간 객장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시한 폭탄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현금으로요? 강하준 지점장의 목소리가 교수대 앞에 죄수처럼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까지 적셨습니다. 2천억을 현금으로요? 그래. 내 돈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살과 뼈로 된 내 돈을. 내 썩은 마티즈에 가득 싣고 갈 거야. 지금 당장 10원도 남기지 말고.
타협이나 애원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지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년 현억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망하고 자신은 천하의 죄인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아 신에게 빌듯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돈 빼시면 저희 죽어요. 은행 문 닫아요. 저 늙은 어머니랑 동생도 있어요. 옆에 있던 서준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절 때리시든 욕하시든 자르시든 다 좋은데 돈만은 저희 때문에 은행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를 비웃을 때 뒤딜은 생각 안 했나. 늙으니 감정은 생각 안 했나. 은행 명예는 뒤늦은 사과는 지겹도록 들었어. 의미 없어. 구경하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진짜 다 뺀대. 이 현 어기면 이 작은 은행 망하는 거 아냐. 돈 어디서 구해서 줘. 큰일 났다. 내 돈은 안전한가. 은행 돈 마르면 다 날리는 거잖아. 공포는 전염성이 가장 강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빠르죠. 걱정스러운 얼굴의 중년 남자가 창구로 달려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다 빼줘. 당장 나 안 맡길 거야. 네, 고객님. 전액이요. 아직 만기가. 옆 창구 직원이 사색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만기든 뭐든 다 빼, 싹 다 10원도 남기지 마. 위약금 물어도 되니까 내놔, 빨리. 그러자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나도 뺄 거야. 처리해줘. 빨리요. 은행 망하겠다. 내 피 같은 돈. 돈 내놔. 당장 내놔. 순식간에 은행의 가짜 평화와 고급스러움은 박살났습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쟁통 피랑일 같았습니다. 강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 터집니다. 은행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회장님. 강 지점장이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제 옷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잠시 사무실에서 얘기 좀 나누시죠.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 최 회장님과의 정을 봐서라도. 제가 만든 혼란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들어가서 얘기하지. 지점장실에 들어가니 방음 유리 덕에 조용해졌지만 무거운 공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강 지점장은 저를 가장 좋은 소파에 앉히고 직접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물이 튀어 테이블이 젖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말 천번 만번 사죄드립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강 지점장은 또다시 머리가 닿도록 숙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했네. 태도가 문제야. 내 돈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 무시하는 곳에는 못 맡겨. 자네 은행은 뿌리부터 썩었어. 하지만 회장님 아시겠지만 당장 현금 2천억은 불가능합니다. 지점 금괴는 몇십억 분입니다. 본점 금고에서 가져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 강 지점장이 떨며 변명했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들 현금 없는 거 다 알아. 나 평생 사업했어. 은행 돈 흐름 다 안다고. 그럼 이체해. 다른 은행으로 다 보내. 나 국민은행 계좌 있어. 이체요.
강 지점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이체나 현금 인출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유동성이 바닥나고 자본 건전성이 빨간불이 켜지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오늘 당장 처리 가능한 것부터 다 넘겨. 나머지는 날짜 잡고 3일 주겠네. 깨끗하게 끝내.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 직원 둘 당장 자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지점 싹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매일 댁으로 찾아가 빌겠습니다. 강 지점장이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일어나서 그를 뿌리치고 낡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어. 내가 들어오는 순간 자네들이 존중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나를 비웃고 모욕했잖아.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문으로 나가다가 생각난 듯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은행 망하면 밖에 있는 그 거만한 건물 관리인도 실직하겠군. 네, 건물 관리인이요? 강 지점장은 멍해서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사람 말이야. 자기가 건물주라던데 나를 쓰레기통 옆으로 쫓아내고 좋은 자리는 외제 차만 대라고 하더군. 가서 물어봐. 그런 사람이 관리하면 있는 손님도 다 떨어질 거야. 말을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강 지점장은 잿빛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여전히 인파가 창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고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넋이 나가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파란색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주차권입니다. 여기요. 고개도 못 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사단이 났군요. 깃털처럼 가벼운데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지. 됐어. 약속대로 100만 원짜리 1년 정기 예금 들어줘. 난 한다면 해.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넣어. 오늘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 울먹이며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화가 난 와중에도 약속을 지키는 이 짓궂은 노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에 빠르게 서명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관리인 정우성은 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손님들이 돈 빼간다고 난리치는 걸 봤겠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주차권을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이봐, 건물주 양반 주차권 받아왔어. 거래 끝났다고. 이제 VIP 주차 자격되나 관리인은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며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괴물이나 저승사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네, 어서 가십시오. 안녕히.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빨간 마티즈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화는 좀 가라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슬펐습니다. 백미러로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로얄 저축은행 간판이 보였지만 저 빛도 곧 꺼질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어느 늦가을 정오 또약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죠. 레미콘 트럭이 굉음을 내며 시멘트 먼지를 날렸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쩍 마른 청년이 시멘트 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낑낑대며 트럭에서 무거운 모래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이서준 씨 있습니까? 물 마시는 인부에게 크게 물었습니다. 인부가 저 마른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제요, 신입이요. 이름을 부르자 청년이 땀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빨간 마티즈 옆에선 익숙한 회색 재킷에 놓인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발이 꼬여 모래포대를 발등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른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더니 달려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햇볕에 그을린 까만 피부 거칠어진 손을 보니 에어컨 바람 쐬며 머리 빗어 넘기던 은행원 시절은 상상도 안 갔습니다. 나가서 얘기 좀 하지. 나무 그늘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늘 아래 섰습니다. 서준은 고개도 못 들고 시멘트 가루 묻은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됐다, 지난 일이야. 듣자 하니 스스로 벌을 주려고 여기 왔다며 서준이 끄덕였습니다. 네, 육체노동의 고됨을 겪어봐야 돈 귀한 줄, 남의 노력 귀한 줄 알 것 같아서요. 전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상전인 줄 알고 노동자를 무시했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좋아, 잘못을 알고 고치면 된 거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 하나 하러 왔네. 내 전담 기사 할 생각 없나? 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요, 제가요, 회장님을 모욕했던 놈인데요. 그래, 나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반응도 느려 운전하기 힘들어. 믿을만하고 빠릿빠릿하고 무엇보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월급은 여기보다 훨씬 많을 거고 몸도 덜 힘들 거야. 박지은 양한테도 기회를 줬으니 자네 차례야. 서준의 마른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에 눈물길에 생겨 먼지를 씻어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라면 뛰어들겠습니다. 불속은 됐고 안전 운전이나 해. 웃으며 어깨를 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와. 그리고 3개월 동안 잘하면 박지은 양이 곧 들어갈 미래. 은행에 자네도 추천해 주겠네. 그렇게 서준은 제 기사가 되었습니다. 속죄하듯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롤스로이스든 마티즈든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운전도 편안하게 했고 문도 열어주고 우산도 받쳐주며 경비원이나 청소부 노점상에게도 깍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봄바탕이 나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실적 압박과 젊은 날의 허영심이 잠시 눈을 멀게 했을 뿐 제대로 된 자리에 두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약속대로 미래은행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업무 능력도 있고 고된 노동으로 겸손함까지 갖춘 그는 면접을 통과해 바로 고참 창구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 손질을 하는데 한지훈 지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두 직원 정말 일 잘합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겸손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참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자동 주차 시스템이랑 보안 관리할 청원 경찰, 시큐리티를 뽑는데 책임감 있는 중후한 분이 필요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그 관리인 정우성. 추운 겨울밤 좁은 경비 초소에서 웅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굽실대며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그동안 오만함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을 겁니다.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입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전화를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거 없소. 우성 씨, 미래은행 정식 청원, 경찰 할 생각 없소.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고 보험도 다 되는데. 저, 정말입니까? 농담 아니시죠? 저 같은 놈을 목소리가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농담 아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어기면 바로 해고고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 말씀만 하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도 듣겠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오. 낡은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벤츠를 타든 작업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똑같이 존중하시오. 손님은 왕이요 귀천은 없소. 할 수 있겠소. 네, 회장님. 맹세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손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몇 달 후,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던 날 햇살이 꿀처럼 쏟아지던 아침이었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이 옛 로열 빌딩에 지점을 냈습니다. 건물은 말끔하게 단장되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신식 자동 주차 시스템이 돌아가고 더 이상 차별은 없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허리가 굽은 백발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 채소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즉시 말끔한 제복을 입은 청원 경찰 정우성이 초소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찡그리거나 쫓아내던 옛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장바구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창고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지은도 할머니를 보고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친정 엄마 맞이하듯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오늘 예금하시게요. 이자 찾으시게요. 옆 창구에 이서준도 퇴근한 공장. 여직원 같은 수수한 차림의 아가씨에게 카드 만드는 법을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낡은 마티즈를 몰고 갔습니다. 멀리서 정우성이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제일 좋고 편한 자리로 안내하더니 문을 열어주고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는 제가 잘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훈훈하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났습니다. 옛날의 냉랭함과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지은과 서준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 동시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건강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뿌린 선한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나? 손님들 반응은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지은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믿음에 보답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거만한 속물은 사라지고
문을 들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짜 은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과 친절, 진심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은의 창구로 가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윙크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대리 주차권 한 장 주게. 그리고 저번에 든 1년짜리 예금에서 손주 선물 사게 현금 100만 원만 찾아줘. 이번엔 잔액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지은, 서준 주변 직원들이 모두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해와 정 깊은 감사가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해드려요. 주차권 여기 있습니다. 평생 무료입니다. 돈뭉치와 주차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보도블록 위에서 춤을 추고 나무집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작은 채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달달달 소리가 왠지 정겹게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세 사람 지은 서준 우성이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넘어지고 실수했던 세 사람이 이제 올바른 길 위에 뚝심 있게 서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본성은 원래 착하니까요, 인지상정. 적절한 때에 기회와 진심 어린 믿음만 준다면은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 노래가 구슬프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흥얼거리며 핸들 박자를 맞췄습니다. 하늘이 참 높고 푸릅니다. 그들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기쁨을 얻고 베풀어서 평안을 얻는 법을 배운 늙은이에게도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길고도 슬프고 웃기고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 그리고 젊지 않은 분들도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겉모습으로, 차나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옷이 수도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낡은 옷 속에 위대한 심장과 인격이 있을 수 있고 실수 뒤에는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찬란한 새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길 빕니다. 잠시 멈춰서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래 댓글로 생각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